보시는 이제 그림은요, 그, 이게 브라만과 아트만, 그리고 개화, 그리고 지금 인간이죠. 인간의 몸속에 자리 잡은 아트만과 브라만의 교감에 의해서 개체아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어떻게 해야 그 상태에서 내 자신의 그 참 존재를 깨닫는가,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마찰을 모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이 우리 육체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저 마차 안에 들어있는 그 여성인지 남성인지 여성이겠죠. 예. 수레의 주인은 이제 아트만, 그리고 저 마부가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우판샤트를 공부하는 거는 지혜를 습득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뭔가, 그리고 나 자신을 그 본체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지혜를 쌓는 거죠, 그죠? 그걸 알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말할 수 있겠고, 저 이제 고삐가 있어요. 이제 이 마음이 고삐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마음이 고삐라기보단 제가 의식이 고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육신은 이제 수레예요. 수레고, 이 말들은 이제 감각들이에요. 이 감각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외부의 감각들을 이제 눈, 코, 입, 피부, 이게 감촉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외부 세계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아트만하고 브라만의 교류의 그 작용에 의해서 그 감각들이 형성이 되고 그걸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이 지혜를 가지고 나 자신의 그 지금 이렇게 몸을 가지고 일어나는 형상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내면은 더 이상 이 현상계에 연연하지 않는 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아트만은 수레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육신을 수레라고 생각해 보라. 지혜를 마부, 그리고 마음을 고삐라 생각해 보라. 감각들을 말이라고 하고 감각이 쫓는 그 대상들을 말이 달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육신과 감각과 마음이 한데 모인 아트만은 마차 안에 들어앉은 주인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브라만과 아트만이 그 이제 브라만만 있었어요. 세상에는 브라만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제 우판샤트의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물이라는 요소가 생겼어요. H2O. 그건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떤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개체아 안에 아트만이라는 게 이렇게 생명력을 갖게 하고, 그래서 아트만에서 이제 숨이 나온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숨이 나오고, 숨을 통해서 몸 감각들이 형성이 되고, 그 이제 개체아가 이 브라만과 아트만의 교류에서 이 현상계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눈, 코, 입 등 외부적인 감각들이 형성이 되고, 그 생명력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이 달려가듯이 살아가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감각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외부 세계로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어떤 의식들이 다 외부 세계로 향하는 거예요. 감각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나 자신의 본질은 그렇게 외부 세계의 감각들로 쫓는 게 아니라 개체아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각들이 있고 그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들을 나 자신이 그냥 이렇게 개체아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 감각이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왜지? 왜 그렇지? 라고 다시 반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본체인 아트만을 깨닫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이제 요가라고 할 수 있고 수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혜인 마부가 만일 마차를 제대로 몰지 못하여 마음의 고삐를 불안정하게 하면 그 조종을 맞는 감각들은 각기 제멋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 내용은 이제 시부도하고 같은 거예요. 시부도. 불교에서 나온 시부도 있잖아요. 이게 아이가 이제 이 막 끌고 다니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부도가 이게 소를 끌고 다니는 그런 양치기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나 자신, 이게 어떻게 보면 소가 육신이고, 요거 이제 얘가 또 이제
마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마음을 통제해 가고 이제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내 자신의 본체, 그러니까 내 마음 작용, 내 감각들 이런 것들이 진짜 주인이 되어 가는 뭐 그런 과정이 이제 시부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지혜인 마부가 마차를 잘 몰아 항상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그 말인 감각들은 마부가 길을 잘 들인 말처럼 항상 절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려고는 1분 요가 하는 거예요. 1분 요가. 예, 저 동영상 중에 맨 밑에 있죠. 1분 요가. 그 왜 1분 요가를 하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좀 특별하고 또 이게 전심전력의 수련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분 요가를 할 거를 좀 권해드려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1분 요가에서 그거 뭐 1분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렇게 하실 텐데 1분 요가를 하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호흡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호흡. 그리고 호흡에 자꾸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 공력 아니면은 뭐 집중력 이런 게 증가를 해요. 그럼 이게 내 몸으로 가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몸을 보게 돼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호흡을 하는 거를 집중하게 되다 보면 호흡의 그런 능력, 수련 능력이 세지고 강해지고 이제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쉽게 이게 흐트러지지 않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1분 요가만으로도 그걸 자꾸 꾸준히 이제 틈틈이 나는 대로 하면은 난 수련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어라는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몸에 집중을 하게 돼요. 몸에 집중해. 그 몸에 집중을 하면 몸에 집중하면 이제 마음도 내가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면 보통은 난 슬퍼. 나는 기뻐. 뭐 어때? 난 뭐 어때? 이렇게 감각들에 휩싸이고 내 마음에 휩싸였는데 호흡에 집중하게 되고 몸에 집중하게 되고 마음도 이제 내가 가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마부처럼 시부도처럼 이게 나를 이제 통제하고 나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의식이라고 할까? 그리고 의도랄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이제 다 집중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 자신의 본체인 아트만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무지에 갇혀 그 의식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영구한 순수함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탄생과 죽음의 윤회기에 따라 이 속세로 다시 되돌아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진짜 본질, 본체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또 윤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죠. 그러니까 1분 요가를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통제하여 그로써 영구한 순수함에 도달한 사람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여 이 고통스러운 탄생과 죽음의 쳇바퀴 속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게 된다. 이게 왜 내려오지 않게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브라만이고 그리고 개체 안에 있는 브라만의 요소인 아트만이라고 보면은 브라만의 수많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인 제가 보기엔 커크인데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를 내가 보게 되면은 내가 게임판에 올려져 있는 말이 아니라 그 게임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게임판을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게임판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게임판을 내가 남에 의해서 계획한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계획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은 이게 뭐랄까 성인이랄까 도인이랄까 부처랄까 보살이랄까 하다못해 신이랄까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과 그들을 어떤 믿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있겠죠. 그것도 중요하고. 근데 저는 우파니샤트를 공부한 이유는 진실에 대해 써 있기 때문에 그냥 직설적인 사실을 내가 봄으로써 나 자신과 현상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파니샤트를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투영해 의지해서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 온갖 함정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다못해 신마저도 그런 어떤 신성한 존재들만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살고 싶은 그런 이 현상계의 세상에 내 모습을 어떤 그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러면은 내가 그때 되면은 내 자신을 이제 분신을 낼 수 있고 이런 능력이 되거든요. 화신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내서 그들을 통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게 낫지, 스스로 내려와서 어리석게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분별력이 있는 마부, 지혜를 가지고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쥐는 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여로를 마치고 편지하는 신의 지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리라. 감각보다는 그 대상이 먼저 있었고 그 대상보다는 마음이 먼저 생겨났으며 마음보다는 지혜가, 그리고 지혜보다는 아트만이 먼저 있었다.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감각들을 내가 이거 그냥 옛날에는 그 감각들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것들이 나 자신인 것처럼 살아갔는데, 또 마음이 나 자신이고 그 마음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의식, 그리고 내 자신이 아트만의 본체로 이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뒤로 가냐면, 우리가 깨닫기에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감각들을 사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의식이나 감각이나 마음이 다 외부 쪽으로만 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외부 쪽으로 향해야 내가 목숨을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명상이라는 거 그 뒤로 거꾸로 돌아가서 내 본체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내 호흡에 집중하는 1분 명상이에요. 1분 명상. 하루에 1분씩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아트만보다 먼저 미연인이 있었으며 미연인보다는 먼저 푸르샤가 있었으니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여로의 끝 최종 목적이. 이 미연인이 쿼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의 밀입자, 그걸 이제 쿼크라고 하고, 그 쿼크들이 이 우주 세상에 가득한데 이것들이 어떤 꿈틀거리면서 어떤 형상으로 뭔가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고, 그 작용이 그 방향 쪽으로 쭉 가게 되고, 그게 이제 생명력인 개체화를 만들어내고, 자연과 그 개체화가 생명력을 가지고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생명력은 다시 자신들의 요구들이 서로 브라만과 아트만의 교류에서 생성되고, 그렇게 또 자연이라는 게 조화를 이루니까, 자연은 어떻게 보면 자연이 일어났고 자연 자신을 위해서 형성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옳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들 역시도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될 어떤 대상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그 자연에 속임받지 않게 내가 그거를 바라보고 통찰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리그베다, 이건 설명 부분이에요. 리그베다, 이거는 동문선을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 나와요. 예, 동문선에 요거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황금알이 나와요. 황금알이 뭐냐면 그 색깔이 황금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 마음, 의식, 그러다가 이제 아트만까지 오는 거예요. 그 아트만의 본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게 황금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처들의 32호상이 황금색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예. 처음에는 물만의 혼돈만이 있었으며 그 속에서 만물의 창조자 황금알이 나와 그 위를 떠다녔다고 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리고 푸르샤라는 개념은, 브라마는 이제 개체하의 아트만 바깥에 존재하는 그 요소들이고, 아트만은 브라만의 요소가 개체하 안에서 그 개체하가 생명력을 갖게 하는 요소라면, 아트만과 브라만을 합친 개념이 푸르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1000개의 머리, 1000개의 눈, 1000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묘사되었다. 그럼 리그베다의 그 동문선에 나오는 베다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푸르샤 슈크탄 만트라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베다에 나오는 푸르샤 슈크탄 만트라를 저는 참 최고로 쳐요. 예. 그리고 우파니샤트도 참 괜찮은 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푸르샤는 무형의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존재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푸르샤는 우주 브라만, 이름을 이제 우루 브라만이라고 했나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좀 푸르샤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는 모든 생물체에 들어 있으며 각각 아트만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현미한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의 극히 현연한 지혜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극히 현연한 지혜야 오로지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을 1분 명상으로 가질 수 있느냐?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분 명상하게 되면은 묘한 그 공력의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제 그걸 놓치지 않고 꾸준히 저축하듯이 이거를 자꾸 쌓아다 가 보면은 이게 그 뭔가 이렇게 그 뭐랄까 선장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그 무념무상의 상태의 그 안으로 그 공력 공안의 상태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힘이 강해지면은 그런 뭐랄까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노자도덕경에서는 이거를 견성으로 이렇게 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황홀이 이제 내 몸을 감싸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이제 성생활만 잘 조심하면은 스스로 수련할 필요 없이 이제 그것이 알아서 나를 이제 황금색으로 이게 몸을 감싸고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 스스로를 수련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수련하는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을 마음속에 접어두고 마음을 아트만을 깨닫고자 하는데 두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아트만에 자신을 온통 집중시킬 수 있으리라. 일어나라 깨어라. 그리고 스승에게 가서 무릇이라 알도록 하라. 뾰족하게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나를 갈아야 하는 것처럼 진리를 깨닫기 위해 나아가기는 그처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다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소년기, 청소년, 청장년기, 그리고 이제 수행기, 습속 수행기, 그 다음에 초탈기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청장년기 때는 사회에 봉사하면서, 봉사라는 게 직업을 갖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내가 벌고 자식들을 건사하고, 그리고 내가 일정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재산이 어느 정도 불려졌으면 자식들은 이제 자기 먹고 살 도리가 끝나고, 그러면은 그 이제 부인한테는 이제 일정 재산을 줘서 이제 자기가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서 나는 이제 숲속 수행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도라는 문화는 그 수행자를 위한 문화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대한민국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1분만 해라. 그래서 1분 요가를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소리가 없고 촉감이 없으며 형태와 맛, 그 끝과 냄새 또한 없으니 그는 불멸의 존재로다. 또한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초월적이며 지극히 안정된 이 아트만을 알게 되면 그는 그 순간 죽음이 오기 위해서 풀려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감각을 만들어냈지만 뭔가 내가 느끼게 해주고 내가 마음도 느끼고 의식도 이렇게 갖게 해준 존재이지만은 그걸 이제 뒤로 거꾸로 와서 이제 아트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게임판에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벗어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원래는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 지금 까따 우파니샤트에 126쪽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해줘야 이게 이해가 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요 앞에 걸 길게 설명한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요.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짧게 하고 말래요.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할까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또한 아트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꿈속의 현상과 실제의 현상을 볼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이란 그 위대하고 모든 것이 편지하고 있는 아트만을 진정으로 깨닫고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리라. 이 얘기에 보면은 이 지금 그 미세한 그 쿼크라고 할 수 있는 그 이 우주 세계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 단위가 있으면은 그것들이 이 아트만하고 바깥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브라만과의 교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도 그것도 역시 그 물질의 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 미래가 열리는 것이 내가 꿈을 꾼다는 것들도 어떤 아트만과 브라만의 교감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점을 치잖아요. 그 점을 치고 그 점이 나온다는 원리도 결국에는 아트만이 브라만의 그 우주적인 모든 그 교감의 그런 해답을
이렇게 그 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유욕 그리고 이 브라만의 무욕을 통해서 내 답을 거기서 끌어다가 쓰는 게 이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려고 저 위에 걸 다 설명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